2차 저차 의차 시즌2 시작합니다. 사실 시즌1이 있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희는 자동차랑 교통 관련 정보를 소개하는 컨텐츠고요. 자, 어떻게 됐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게 시즌2의 첫 번째 화입니다. 오늘은 2차 LF 소나타 차주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올해 30살 된 남찬규라고 합니다. 일단 가면서 네. 자동차 이야기 해볼까요? 지금 네. 이 차는 어떤 차일까요? 이 차는 2015년식 LF 소나타 LPG용입니다. 구매하신 지는 얼마나 됐고 어느 정도 네. 타셨는지. 구매한 지는 약 3년 정도 됐고요. 한 거도 약 3년 정도. 얼마 주고 사신 거예요? 그 당시 가격이 1,7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1,700만 원? 예, 그럼 맞습니다. 중고로 사신 거네요. 예, 중고로. 지금 유지비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 지금 한 달 기름값은 약 한 30만 원 정도 나오고요. 보험비하고 이런 것까지 다 하면은 약 한 4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차를 살 때 네네. 비교 대상군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비교 대상군 충분히 많았고요. 특히 소나타하고 동급인 K5하고 XM6 그리고 현대 아반떼를 이렇게 세 가지를 고려를 했었습니다. K5 같은 경우는 내부가 소나타에 비해서 조금 작더라고요. 그리고 차체가 좀 가벼운 느낌. XM6 같은 경우는 장고장이 너무 심하고 공조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잡하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아반떼 같은 경우는 연비나 이런 거에도 굉장히 좋지만 차가 상당히 좀 좁고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소나타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죠. 3년 몰아보니까 예. 뭐 생각한 것만큼 좋았나요? 아니면 안 좋았나요?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제 차에 타고 나서 생각보다 굉장히 좋다, 차가. 생각보다 넓다. 그리고 약간 승차감이 좋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해서. 넓고 네. 승차감이 좋다. 네. 자연스럽게 장점 쪽으로 넘어온 것 같은데. 네네. 그럼 이 차의 장점 또 다른 것들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이게 가스 차량이다 보니까 기름값이 좀 저렴하고요. 공연 주차장에서 50%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주차비 감면 혜택이 굉장히 커서 그런 것들이 저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경제적인 면도 고려를 해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LF 소나타 그 후버전이 저도 타봤는데 좀 좁더라고요. 좌석 자체가 내부가. 같은 소나타인데 다음 버전이 다음 맞습니다. 세대가. 예, 요즘에 나온 소나타인데 좀 좁더라고요. LF보다는. 소나타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차잖아요. 맞습니다. 오래된 기종인데 네. 그 소나타 중에서도 네. LF가 단연코 최고인 것 같다. 예, 맞습니다. 제가 다 몰아봤는데 LF가 가장 좀 이렇게 내부가 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뭔가 무게감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세대에 따라서 기능적인 것들이 더 추가가 될 수 있겠지만 넓이 면으로 봤을 때, 네네. 그리고 좀 고급스러운 면으로 봤을 때는 LF가 짱이다. 예, 맞습니다. 그 사전 인터뷰 때 하셨던 말씀 중에 네네. 폭스바겐보다 소나타가 낫다. 폭스바겐 네. 차들보다. 예.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건 사실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대학원 시절에 이제 주차 알바를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했었는데 폭스바겐 차량을 제가 몰아봤었는데 소리가 좀 많이 심하더라고요. 폭스바겐 차량이 대부분 디젤이라 소리가 심하고 좀 뭔가 좀 통통통통 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에 있어서 그 가격대가 조금 오히려 폭스바겐이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소나타가 더 좋지 않나 이런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발렛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일을 하면은 정말 많은 차들을 타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비슷한 동급 예. 차량들이 예. 비교하신 거는 K5, SM6 예. 이 정도 있었는데 예. 다른 차들도 있잖아요. 수입차까지 하면 그런 차들이랑 비교했을 때 소나타는 좀 어떤지. 사실은 뭐 외제차 뭐 BMW나 벤츠나 이런 게 훨씬 더 좋지만은 소나타를 살 수 있는 그 가격대 뭐 2, 3천대 기준으로 잡으면 제 생각에는 소나타가 원업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예. 이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예. 그 현대 기아차를 너무 이렇게 치켜 세워주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현대차의 그런 어떤 딜러는 아닙니다. 오해 마시고요. 제가 직접 경험한 이런 노하우들을 다 바탕으로 봤을 때 국산차 중에서는 좋은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정비면이라든지 가성비라든지 그래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점은
다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네. 단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차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트렁크에 그 가스통이 이렇게 크다 보니까 짐을 많이 못 실른다는 그런 단점이 또 있습니다. 특히 뭐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골프채를 아마 못 넣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 소나타의 단점이라기보다는 네. 그 가스차들이 갖고 있는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러면 예. 소나타 이 차가 가지고 있는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주행할 때 바닥 노면하고 요게 좀 가까운 느낌이 들어서 그 발바닥에 좀 소음이 이렇게 느껴지는 게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노면 진동이라고 하는 그런 네, 건가요? 예, 맞습니다. 차체 강성이 안 좋다, 이게 사고 때문에 알게 됐다는 것도 있었는데. 뒤에 트렁크 쪽 있잖아요. 그쪽이 많이 약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사고가 한 2번 났었는데 이게 살짝 접촉 사고였는데 내려서 보니까 완전히 훅 들어갔더라고요. LPG 차 같은 경우에는 네, 트렁크가 약해서 만약에 LPG 통이라도 건들면 네. 완전 대형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은 네. 좀 뭐 이게 직접 겪으신 거니까 맞습니다. 조금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만한 대상이 아닌가. 맞습니다. LPG 차량의 단점은 그래서 후면 충돌했을 때가 큰 단점이지 않나. 크게라도 사고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진짜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택시 이미지가 있다, 아, 예.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좀 대중적이고 또 신뢰가 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애용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좋으니까 택시에서도 맞습니다. 네, 소나타를 이용을 하는 거겠죠. 네, 사고 나서 후회한 적은 없으셨어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아, 예, 그럼 지금 한 3년 정도 차를 모셨으니까 예, 예, 이 차가 가지고 있는 고질병이라던가 뭐 불량 같은 것들을 예, 대부분 아실 것 같아요. 예, 예. 혹시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그 유턴할 때나 이제 핸들을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틀었을 때 이렇게 끼끼 이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오! 방금 났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약간 불편했었고요. 제 차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모든 차가 그런 게 아니라 네. 내 차만 좀 그런 걸 수도 있다. 네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차 브레이크가 소리가 좀 심하게 나요. LF 소나타 차주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주차 브레이크 하면 좀 이게 좀 소리가 크게 나서 좀 불만족스럽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몰랐어요. 그냥 소리가 크긴 한데 이게 꽉 조여지는 거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만족스러운 건 없었습니다. 아, 근데 소리가 좀 크긴 큽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좀 크고 많은 분들이 네. 이제 이게 불량 아니냐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 네. 나 이제 정작 차주님은 그냥 소리가 크구나. 이렇게 되게 꽉 조여지는구나. 꽉 조여지는구나. 네. 그렇게 지금 판단해서 그 불만족스럽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차를 네. 추천한다면 네.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갓 이제 결혼하셨거나 뭐 이제 애가 있거나 그런 분들이 참 부담 없이 탈 수 있는 그런 좋은 차가 아닐까. 아무래도 좀 가족이 생기면 좀 차도 좀 넓고 해야 되니까 그런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예. 넓고 가성비 좋은 차. 맞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지금 차를 바꾸려고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차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연비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또 오래되면 뭐 부식이라든지 잔고장이 또 있어서 정비소를 많이 가야 된다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연비가 처음보다 많이 떨어졌나 봐요. 기존에 처음 구매했을 때보다 최근에 좀 많이 떨어진 게 많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육안상은 보이지 않지만 이제 심리적인가 뭔가 이게 좀 느껴져서. 혹시 이거는 연비가 안 보여요, 차가? 예, 이 차는 연비가 지금 이런데 계기판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가스라서 그런가? 가스라서 그런지 아예 옵션이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연비는 안 보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주유소 가는 예. 그 기간이라던가 네네.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연비가 떨어진 것 같고 맞습니다. 좀 이제 네. 바꿀 때가 된 것 같다. 맞습니다. 어떤 차를 좀 생각하고 계세요? 어떤 류? 제네시스. 소나타에서 그랜저 말고 바로 제네시스로 한 번에. 뭐 여건이 되면 그렇게 좀 욕심을 좀 내고 있습니다. 그럼 제네시스만 보시는 거예요? 가성비를 생각하면 제네시스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BMW나 아우디면 더 좋겠죠. 가성비를 생각해서 예. 제네시스. 근데 네. 외제차도 좋다.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고. 예. 그러면 지금 가용 예산, 생각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3,500에서 4천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금을 포함한다고 하면은 예. 차 자체로는 한 3,500만 원 정도가 맥시멈이겠네요. 맞습니다. 요즘 차들은 옵션이 네. 정말 뭔가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는 별로 상관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저는 막 옵션이 너무 많이 있어서 오히려 저는 그거를 다 사용하기보다도 좀 사용을 안 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제가 차를 몬다면. 그러니까 새로운 차들을 볼 거잖아요. 네네. 혹시 막 기대되거나 그런 건 있으신가요? 어떤 차들이 나왔을 것 같다?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외제차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네시스는 나올 것 같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나올 것 같아서. 이제 가실까요? 아이. 아마도 이 차 시즌 1을 보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보면서 궁금하셨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진행자는 왜 바뀐 거냐? 그리고 누구냐 넌? 일단 진행자 교체에 대해서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 더보기란에 조금 더 자세하게 적어드렸고요. 그리고 저는 생각보다 여러분 곁에 있던 사람입니다. TBS 유튜브 골드버튼 기념 영상 기획도 했었고요. 짤짤이 쇼에 가끔 나오던 그것도 저예요. 그래서 누구냐? TBS 김승환 기자입니다. 앞으로 좋은 컨텐츠 계속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 하나하나 확인해서 귀담아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